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오늘 굉장히 힘이 드네요. 첫 번째 녹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꺼지고, 두 번째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팬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지금 똑같은 걸 세 번째 녹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또 하려니까 정말 갑자기 막 진이 빠지고 좀 피곤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독일어를 마저 또 이어가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독일어 1강하고 2강 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걸 가장 최근에 들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댓글을 티스토리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티스토리에서 보면은 제가 추가 플러그인 설정을 해가지고 SNS 로그인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라이브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뭐 카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문제가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면 제가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블로그에서 확인을 못해요. 그냥 좀 희한하게. 그래서 그 댓글이 직접 그 글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좀 답답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댓글이 달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걸 보게 됐고, 한 20일이나 더 된 댓글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댓글을 주실 때는 티스토리 자체 댓글을 그냥 써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해당 강좌에다 바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 알림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셨던 게 뭐냐면, 독일어의 동사 중에 이렇게 werd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발음은 V-R-E-D-E-N 순서대로니까 werden, werden, werden. 근데 werden 자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wird가 되죠. wird, wird. 그리고 흔히 PP 형태라고 하는 파티스파 형태에서는 바로 geworden죠. geworden. 그래서 werden, wird, geworden입니다. 다시 한번 werden, wird, geworden.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내용도 이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설명한 것들이 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시작해 볼게요. Du schreibst, du möchtest bald zu mir nach Mainz kommen. Ich freue mich schon sehr. Natürlich kannst du auch gerne jemanden von deinen Freunden mitbringen. Und bitte schreib mir, an welchem Tag du kommst, wie viele Tage du hier bleiben möchtest und insgesamt wie viele Leute du mitbringst. Viele liebe Grüße, Fred. 자, 여기서 제가 다르게 읽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du schreibst. 자, 이 동사의 원형은 뭐죠? 동사 원형, infinitive 동사 원형이 뭐죠? 바로 그렇죠. schreiben 동사죠. schreiben. schreiben. 그래서 편지나 글 같은 걸 쓸 때 schreiben이라고 얘기를 하죠. Du möchtest. 이 동사도 우리가 배웠네요. möchtest 동사 원형이 뭐죠? 바로 기억하시나요? möchten 동사, möchten. 뜻은 뭐죠? möchten 동사? 바로 영어에 뭐가 똑같다 그러냐면 무엇을 원하다, want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일어의 조동사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끝에 본동사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kommen 동사가 동사 원형 infinitive 형태로 와 있네요. 자, 그리고 zu mir 나에게. 자, zu mir kommen. zu 해놓고 jemandem someone의 다티브 형태죠. jemandem kommen 하면은 뭐 누구누구에게 오다, 누구누구에게 가다 뭐 이런 얘기죠. 누구누구. 자, 여기서 요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영어에 someone이라고 했죠. someone 누군가, someone. 자, someone 독일어로는 jemand죠. jemand. 이게 노미나티브일 때일 거고, 다티브일 때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jemand them 해서 am이라고 알려드렸을 거고, 아쿠사티브일 때는 jemand den 이라고 an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전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보통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은 at first는 영어의 something에 해당하는 겁니다. at first. 요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요 얘만 트와 얘만 them, 얘만 then 요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더 좋겠네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전을 보실 때도 그렇고 설명을 추가를 할 때도 그렇고 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zu mir 대 nach Mainz. 나는 마인츠 살고 있고 이 친구는 아닌가 보네요. 네가 편지 쓰기를 나한테, 그러니까 나 보러 마인츠 오고 싶다고 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ch freue mich schon sehr. 동사 원형은 freuen입니다. freuen. 그런데 얘는 항상이 아니라 이 의미일 때는 sich라는 녀석을 함께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제귀동사라고 하는 reflexive라고 하는 reflexive. 자, reflective 영어 문제 reflective, reflexive 무슨 뜻이죠 이게? 반사하는 거죠. 반사. 그래서 뭐냐면 이 freun이라는 동사가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흔히 어떤 목적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죠. 요렇게. 주어가 목적어를 뭐 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reflexive라는 말 쓰는 게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온다 해서 이게 reflexive예요. 그래서 재귀, 다시 귀환,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에서 재귀동사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아니,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freun이라는 그 동사 자체 뜻을 살펴보면 사실은 기쁘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A라고 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A가 B를 기쁘게 하다, 기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freuen 자체가. 그런데 sich freun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A가 두 개 들어갔네요. freuen 뭐냐면 A가 B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자체가 그냥 기쁜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zish를 씀으로써 요게 동사가 요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갔다가 튕겨서 다시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그냥 기쁜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zish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나를이죠. 나를. 그래서 제귀동사 sich freuen. 그래서 요걸 이렇게 따로 외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냥 기쁘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뻐, I am happy라는 쓸 때 어떻게 쓰는 독일어로 ich freue mich라고 쓰는 거죠. 요게 기쁘게 하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난 기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기뻐. 그래서 schon sehr, 난 이미 벌써 매우 기분이 좋아, 기분이 매우 들떠 있어, 기뻐 그런 얘기죠. natürlich 당연히 kannst 또 조동사가 나오네요. 동사 원형은 können이죠. können kannst auch gerne jemanden. 자, 일단 kannst에 대해서 동사 원형 mitbring이 나와 있네요. mitbringen. 자, bringen 영어에 뭐가 똑같죠? bring이죠. bring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 다 mitbringen 그럼 뭐냐 무엇을 데려오는 걸 말하거든요. 특히나 mitbringen 뭘 가져와, 뭘 데려와 이럴 때 mitbringen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mitbringen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ringen 동사는 mit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무엇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떻게 쓴다? 아까 말한 것처럼 jemanden 혹은 etwa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n인 거 보니까 jemanden 거 보니까 아쿠사티브가 오는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something을 쓰더라도 여기서는 아쿠사티브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jemanden von 뒤에가 잘못됐어요. 누군가를 jemanden 데려와 이것까진 맞는데 자, 폰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 뒤에 다티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폰 다음에. 그런데 뒤에 복수이죠. 프로인드. 그래서 폰 해놓고
von deinen Freunden 해줘야 돼요. von deiner Freunde가 아니고 von deinen Freunden. 복수형이니까 Freunde 자체가 복수형이잖아요. von deinen Freunden 이렇게 요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nd bitte 부탁할게 please 그런 얘기죠. schreib mir 나한테 써 이거 schreib 여기서 schreiben 하지 않고 schreib까지만 쓰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do일 때 명령문인데 명령문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이게 명령문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an welchem Tag 이게 an welchem Tag을 통째로 묶어서 영어로 치면 on which day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 on which day 언제 an welchem Tag on which day 도대체 언제 그러니까 며칠날 이런 얘기 며칠날 du kommst 오는지 그리고 wie viele Tage 얼마나 많은 날 그러니까 얼마나 며칠간이나 du hier bleiben möchtest 여기서 머무르고 싶은지 und 그리고 insgesamt 다 합쳐서 wie viele Leut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du mitbringst 데려오는지를 bitte schreib mir 나한테 써서 알려줘 그런 얘기죠. 근데 분명 말하기를 주어가 아닌 어떤 게 문장 앞에 오면은 분명 동사 주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schreib mir 한 다음에 an welchem Tag 했는데 왜 comes to do가 아니고 do comes to인가요? 자, bitte schreib mir 해놓고 뒤에 붙은 건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자, 의문문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문사 있고 동사 주어 물음표죠. 근데 뒤에가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야 이걸 갖다가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언제 며칠날 네가 오는지를 알려줘 그거죠. schreib mir에 대한 사실은 어떤 내용 설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아마. 네, 맞을 거예요. 간접 의문문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앞에다가 쭉 써주고 그대로 다시 주어 동사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an welchem Tag du kommst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며칠날 du kommst 네가 오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e viele Tage 다음에도 du hier bleiben möchtest 쓰면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 그냥 그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insgesamt wie viele Leute를 du mitbringst 하면 네가 토탈 몇 명의 사람들이나 mitbringst 데려오는지 이렇게만 된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낯설고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식의 되도록 문장들의 많이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장이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주셨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좀 더 나을 테니까 일단은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단어 공부 철저히 해두시고 그리고 질문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유튜브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빠른 대답글로 여러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